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1월 4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한파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월말 경주 참 이상하죠. 월초 경마에는 출전 투수들이 좀 조촐하게 편성을 만들어 놨다가 희한하게도 이 월말만 되면 이 각 경주마다 풀게이트로 만들어 놓고서 혼전도를 만드는 거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월초에 한 주 딜레이를 시켜서 월초에 또 써도 될 일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꼭 월말에 항상 저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이거 경마장의 습관이죠, 습관. 이 조교사들 마주들 출전시키는 습관이 그렇게 이제 길이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월말 경마답게 편성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상당히 어렵죠. 저번 주하고는 사뭇 다른 이 경마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1월 마지막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다. 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경주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한 번쯤 더 생각하시고 마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1월 마지막 주 26일 금요방송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번 주 금요일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8경주와 10경주 이 두 개의 경주를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으니까 8경주와 10경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해설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직전 경주에, 배당판에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마필이 하나 있었죠. 5번 댄싱빅합니다. 직전 경주 단승식은 인기 6위였는데, 배당판에서 세 번째로 팔릴 정도로 바람이 좀 많이 불었던 마필. 5살짜리예요. 이제 5살인데 아직 2전밖에 안 뛰었어요. 그만큼 1경주에서 5번 댄싱비카는 숙성이 많이 된 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전개적인 이점이 너무 좋죠. 직전 경주에 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직전 경주의 말 상태가 그만큼 좋았다는 걸로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토시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 5번 댄싱비카는 인기도 그대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될 마필이고, 7번 백년시대가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기는 이미 인정을 받은 마필이죠. 더군다나 거리까지 줄이고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 7번의 이 최저배당을 먼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좀 이 5번과 7번의 최저배당을 깬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1번 랭킹 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랭킹 톱이 모처럼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쪽 게이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빠른 스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랭킹 톱이 선행에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1000m에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 만약에 1번 랭킹 톱이 선행이 아니라고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3번 메이저 엔젤이 될 것 같은데, 1번과 3번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가면 한 마리는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5번, 7번의 최저배당에 1번, 3번 선행이 관건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출마가 정해져 있죠. 안쪽에 있는 2번 유성스피드,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발걸음, 그리고 이번 경주는 편성도 더 잘 만난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2번 유성스피드는 출마로 인정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유성스피드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게 신마들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에게서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 5번 무초, 5번 무초가 현장 배당판에서는 최저 배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마필이고, 그리고 8번 펠라로프, 9번 최강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좀 먼저 눈에 보이는 마필들인데, 5번 무초도 발걸음이 괜찮고 8번 펠라로프도 발걸음은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경주는 5번 무초보다는 8번 펠라로프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좀 유리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마리가 7번 메이저 알파가 되겠습니다. 뭐 김초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유성 스피드와 같이 선행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이죠. 14주에 공백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교 상태가 훌륭하고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번 메이저 알파 여러분들께 좀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고,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노피곰 나르샤. 이게 지금 마방을 이적을 했어요. 33조에서 지금 16조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조교 패턴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 33조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전 경주 1300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탄력감이면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 1000m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1번 노피곰 나르샤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될 마필이다라고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던 이 7번 교학상장이 거리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뭐 현장에서 인기 마필이 되겠죠. 그리고 10번 엄지척. 10번 엄지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 이 두 번의 경주입니다. 12월 8일은 엄지척을 놓고 여러분들께 준메인 승부로 한 방을 제대로 때려드렸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는 엄지척을 밑으로 내렸죠, 제가. 그리고 8콘을 놓고 아주 고배당을 제가 잡아냈던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엄지척 때문에 제가 두 번을 다 좋은 배당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엄지척은 직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준메인 승부로 놓고 때릴 때 그 말이 아니다. 또 하나, 직전에 제가 8콘을 놓고 때렸는데 8콘을 놓고 엄지척은 배당이 더 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최강 스텔스가 배당이 더 낮았죠.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한 엄지척이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엄지척 7번 10번이 최저 배당으로 빠질 것 같은데, 두 마리를 다 믿기는 좀 힘든 편성이죠. 이번 경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성은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설화벌려제, 그리고 5번 철비,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 되고 출전을 하고 있고, 6번 피스투어,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최저 배당이 불안한 경주, 그리고 1번, 5번, 6번의 직전 경주에 다시 한번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편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좀 잘 골라내서 접전을 해야 되는데, 1번, 5번, 6번이 직전 경주 같이 뛰면서 좋은 발걸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한 마리가 이제 12번 백두균이 되겠죠. 외곽으로 밀려나서 1번, 5번, 6번보다는 좀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경주는 1번, 5번, 6번, 12번 이 네 마리가 다시 한번 순위가 뒤바뀌어 들어온다 해도 크게 이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편성이에요. 더군다나 10번 엄지척도 직전 경주 배당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경주 다 실버기수로 기수 변경을 해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상당히 좀 어려워요. 안쪽에 있는 1번 설화벌려제, 아니면 외곽에 있는 12번 백두퀸, 이 두 마리가 좀 선전을 좀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경주지만 많은 마필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조찬우는 1번과 12번의 가능성을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좀 인기 마필들이 눈에 먼저 딱 보이는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5번 라온전설, 그리고 6번 파이널 에너지. 이번 경주는 1, 2, 3경주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인기마들이 먼저 딱 보이고 있는데, 그냥 의심하지 말고 두 마리를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5번 라온전설은 직전 경주에 인기 5위였는데
좋은 발걸음을 보였죠. 충분히 이 담양공주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못 잡아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선행이에요. 5번 라운전설, 단독 선행을 가는 5번 라운전설은 충마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더군다나 또 따라가는 6번 파이널 에너지, 지금 유광희 기수에서 김철우 기수로 안장 변경, 기수 변경이 되었죠. 5번, 6번의 최저 배당 가능성이 훨씬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편성이고, 배당마필로는 외관계 두 마리가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11번 조은혜, 12번 텍사스 시대인데, 뭐 조은혜는 현장에서 인기마필로 8일마필이니까 뭐 그런데 12번 텍사스 시대가 조교 때 발걸음으로 봐서는 분명히 한 걸음을 좀 쓸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 출장 때 낙마한 이후에 직전 경주에도 제가 배당마필로 좀 추천을 했었었는데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이번 4경주 5번, 6번 최저 배당을 먼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삼복승식에서는 11번이나 12번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경주가 되겠다. 그럼 뭐 크게 재미는 없는 편성이죠.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4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의 최장거리 경주, 최하위 등급의 최장거리 경주, 당연히 흐름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 경주 그래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이런 편성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가는 게 먼저 무조건 50%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6번 우승텐, 그리고 8번 에어블레이드. 자, 8번 에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8콘을 놓고 전경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에어블레이드를 잡으면서 배당을 정말 좋은 배당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에어블레이드는 아마 온 동네 방네 소문이 안 좋게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조교 때 오경환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좋은 탄력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8콘에 붙여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편성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우순텐이 쏘고 나가고 에어블레이드가 따라가는 편성, 직전 경주 걸음이면 안 될 게 없다. 일단 6번과 8번 이 최저 배당을 좀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10번 마법의 질주인데, 직전 경주도 제가 배당으로 좀 받치기 정도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전혀 발걸음을 보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역시도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10번 마법의 질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고, 4번 에이스포스가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중원 기수가 좀 어떻게 기승을 하느냐, 더군다나 인기 마필이 되었던 이 4번 에이스포스 포지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에이스포스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이 6번 우승텐이라든지 8번 에어블레이드가 그냥 놀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6번, 8번, 10번 이 세 마리의 마필로 정리하면서 5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혼전도가 정말 좀 강하죠. 희한하게도 이 아이스퀘어 호텔 후원 기념 경주 이 타이틀만 붙으면 경주가 정말 좀 그냥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더러워요. 왜 이렇게 편성이 좀 지저분한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 6경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스퀘어 호텔 후원 기념 경주만 되면 경주가 너무 지저분하게 편성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1번 보나걸, 2번 에이스 빅토리, 4번 마인, 5번 소중한 인연, 6번 아름다운 애침, 7번 KU 바람, 거기다가 9번 아이마델, 10번 골든 트로피, 11번 굿파크, 모든 마필이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하는데 그 중에 정말 8마리 정도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보나거리라든지 에이스 빅토리, 4번 마인도 직전 경주 인기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팔렸던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좀 연투 가능성이 좀 희박한 마필이죠. 하나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전개는 잘 나온다는 거. 1번 보나거리라든지 2번 에이스 빅토리가 이번 경주 전개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나온다. 직전 경주보다 좀 전개는 잘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축마가 없는 축부제 혼전경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600m라고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5번 소중한 인연도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역시도 7번 K의 바람 직전 경주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조상범 기수로 기수 변경, 거기다가 감량 입점, 많은 좀 관심권에 있는 마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배당권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은 저는 11번 굿파크예요. 전개적인 이점을 좀 가지고 있고, 기수 변경이 좀 직전 경주부터 되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좀 거리가 짧아서 아무래도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이 각질대로 중계를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 직전 경주 이효식 기수가 기승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거리도 1600으로 늘었겠다, 안쪽에 빠른 마필도 이미 정해져 있겠다, 포지션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이 11번 굿파크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2마리가 풀게이트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4번 볼드를주가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겠죠. 그리고 10번 화랑의 후예, 11번 만남의 시작,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 3마리로 팔려줄 것 같은데, 훈련 때 상태는 4번 볼드를주가 변함없이 아주 좋은, 깔끔하게 좋은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10번 화랑의 후에는 지금 김동현 기수가 계속 자가용으로 타다가 중간에 하마식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편성은 상당히 강편성이었죠.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이라고 그러면 최시대 기수로의 기수 변경이 여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작용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마필이고, 11번 만남의 시작도 직전 경주 편성이 만만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블루 플래그, 배가원, 이 뛰는 마필들이 여기에서 3착 정도 왔을 정도의 발걸음이라고 그러면 발걸음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마필들은 다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이 전개적인 이점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 10번 화랑의 후예가 이번 경주는 기수 변경에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0번 화랑의 후예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처음으로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 좀 후반부에 잡아봤는데요. 자, 이번 경주 당연히 안쪽에 있는 2번 한얼누리가 이제는 인기 1위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한얼누리를 비롯해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죠. 5번 천년의 강, 7번 마스터인, 이 두 마리 마필이 아마 배당판에서 강하게 인기를 몰아줄 것 같습니다. 천년의 강은 12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교를 훌륭하게 잘 시켜놨고, 그리고 이 7번 마스터윈, 조성건 기수에서 김혜선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발걸음은 좋은 탄력을 가지고 있어요. 7번 마스터인 같은 경우는 30조에서 지금 13조로 마방 이적을 좀 했는데, 잘 뛰고 있던 말이 이렇게 이적을 시키는 경우는 좀 드문데, 이유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30조에서 13조로 마방을 옮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전에 이 6번 소리처 같은 경우 비인기 마필입니다만은 하이냐를 축으로 제가 배당이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몰랐는데, 하이냐를 축으로 다른 인기 마필을 싹 잘라내고 이 소리처로 한 방을 때리면서 준메인 승부를 잡았던 6번 소리처, 다시 이제 4등급으로 올라왔죠. 원래 4등급 마필이었는데 강등이 돼서 5등급에서 뛰다가 이제 직전 2착을 발판으로 다시 4등급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끝난 거죠. 다시 5등급으로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던지 아니면 이제 지워야 될 마필인데, 자, 여기 이 8경주를 제가 평일 분석글에 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잡은 이유는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복병 마필들의 발걸음도 밀리는 편성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마필 3마리나 복병 마필 2마리나 이게 발걸음의 사이즈가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결정될 수 있는 8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병마필을 여러분들께 노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하늘누리 발걸음은 좋습니다만은 충마로 놓고 붙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준메인 승부를 공지를 해드립니다. 4시 35분에 발주가 시작되는 8경주 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9개 경주가 오면서 처음으로 혼합 경주죠. 그만큼 이제 외산마필들의 입지가 상당히 좀 작아졌는데, 처음으로 펼쳐지는 혼합 4등급 경주예요. 1300m인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킹 오브 글로리 대단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도 그렇고 이번 경주도 그렇고 킹 오브 글로리는 당연히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쿠바의 열정은 또 제가 직전에 우연찮게 또 배당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마필. 쿠바의 열정이 외곽 게이트지만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번에 놓고 때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을 제대로 잘 잡아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발걸음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이죠. 7번과 1번 최저배당으로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 하지만 직전 경주 이 9번 구던맨이 다실바 기수가 좀 잘 못 탔어요. 잘 못 탔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지만 7번 킹 오브 글로리도 직전에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하면서 전개가 상당히 좀 꼬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구던맨을 이마신 이겼다는 거는 다시 붙어도 킹 오브 글로리가 구던맨은 이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킹 오브 글로리는 강축이다. 1번 쿠바의 열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최저배당이 유력한 9경주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 3번 럭키노바가 되겠습니다. 지금 25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에 상관없이 당연히 배당판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영희시대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김초로 기수로 기수 변경도 되었고 또 전개도 좋은 이점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3번 5번이 최저배당을 만들어 주는데, 자, 이번 경주 3번 럭키노바 5번 영희시대가 두 마리가 승급전입니다. 더군다나 3번 럭키노바 기본기는 인정하지만 25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기는 불안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봤습니다. 전혀 인기도에서는 한없이 정말 저쪽 바닥 쪽으로 밀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밀려 있을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정도 편성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한데 이 인기 마필들의 액면가에 비해서 워낙 지금 이번 경주가 과도하게 좀 집중을 받고 있는 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보병 마필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대가리를 치고 들어와도 전혀 이거 왜 못 봤을까 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3번 럭키노바도 좋고 5번 영희시대도 기본적인 발걸음, 기수 운영 면에서도 유현명 기수, 김철호 기수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비인기 마필, 더군다나 또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주류 기수가 기승을 하는 이 복병 마필을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충마로 놓고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번 럭키노바가 강축으로 팔릴지 5번 영희시대가 강축으로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3번이나 5번이나 이 마필에 붙여서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한 30배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복병 마필을 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처 5시 30분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벌써 11경주가 왔네요. 2등급 14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10번 캡틴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이죠. 배당판에 확고하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캡틴 블레이드는 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고 안쪽에 이 빠른 마필 3번 지국천왕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지국천왕이 선행을 가든 안 가든 뭐 10번 캡틴 블레이드는 저는 그냥 뭐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번 캡틴 블레이드는 인정을 좀 하겠고 3번 지국천왕이 만약에 선행을 가면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필이죠. 뭐 물론 마지막에 10번 캡틴 블레이드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조성군 기수가 선행을 안 간다고 그러면 캡틴 블레이드를 보내놓고 뒤로 빠진다고 그러면 뭐 이미 그 순간에 외곽 선입이 아니고 안쪽에 포켓에 갇힌다고 봤을 때는 지국천왕이 이미 뭐 승부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캡틴 블레이드를 보내놓고 외곽 선입을 잡든지 아니면 선행을 가면 3번 지국천왕은 분명하게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4번 세기강자하고 여기에서 지금 9번 최강드림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인데 4번 세기강자는 이제 정상 주기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고 9번 최강드림 역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 공교롭게도 뭐 4번, 9번이 다 인기 마필인데 일단 10번 캡틴 블레이드를 축으로 3번, 4번, 9번 3마리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정리는 좀 해야 되겠죠. 뭐 인기마 3마리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11경주는 현장에서 3번, 4번, 9번을 어느 한 마리 정도는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편성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메리트는 없는 경주지만은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 상태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월 26일 금요일 부산행 방송에서 11개의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뭐 저번 주하고는 좀 틀리죠. 저번 주하고 틀리게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한 2-3개 경주밖에 없고 나머지 경주, 혼전 경주가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뭐 예상가분들 방송 많이 참고하시고 좋은 마번들 추천 받으셔서 경마를 좀 잘 할 수 있는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 경마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편성들이 많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가 경마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베팅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 28일 일요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